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16일자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중미 관계는 냉전과 흡사, 다카이치 수상의 대만 발언 평가 S. 예이츠 씨,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11월 16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수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스티브 예이츠 선임연구원은 15일까지 인터뷰에서 미중이 냉전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일본을 진정한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확장주의적이라고나 할까? 중국은 주권에 관한 주장을 확대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주장도 확장주의적이다. 대만의 현상을 힘으로 바꾸는 일이 있으면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일본의 집단적 자유에 관련된 이익에 문제가 된다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지적은 전혀 정확하다. 중국의 설검 주 오사카 총영사의 목베기 게시물은 지극히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다. 총영사는 소환되지 않고 정식 사과도 없다. 도대체 어떤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인가? 참고적으로 시사통신에서는 트럼프 2.0 뉴스를 고정 메뉴로 하고 있습니다. 미중 G2 발언, 동맹국의 불안, 사오나 다름없다 비판, 쌀, 일부 농산물 상호관세 제외 식품가격 인하 대통령령, 트럼프 영국 BBC 제소 연설 편집 최대 7,700억 원 요구, 트럼프 베네수엘라 공격 검토 미국도 명령 대비 보도. 이게 헤리티지 재단의 스티브 예이츠 선임 연구원의 인터뷰 한 사진을 게재를 해 주었네요. 데일리 스포츠에서 11월 1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14일 TBS 라디오에서 방송된 오기가미 치키 세션에 출연해 보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청취자로부터 메일이 도착해 참의원 선거 중에 배회주의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시바 전 수상의 유엔 연설 분단보다 관용이라는 말에 격려받았다는 말에 이시바 씨가 코멘트를 했다. 이시바 씨는 배회주의가 되어간다는 것은 관용성이 전혀 상실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운을 뗐다. 대립과 분단보다 협조와 관용, 선거 슬로건 같은데요. 온 세상이 대립과 분단으로 되어 있다. 보수의 본질이란 관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수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니까요. 보수란 일종의 감각이니까 라고 지론을 전개. 또 이시바 씨는 그러면 배회주의, 나와 다른 타자를 혹은 타국을 배제해 우월감을 끌렸다고 그건 사회에서 관용도 없고 발전성도 없잖아. 나는 그런 것은 솔직히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상당히 이시바 시게루 씨가 보수에 대한 생각이 참 건전하고 그다음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애들도 좀 한번 이시바 한테 가서 한 수 좀 배우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한 트럭 운전사의 말도 안 되는 호송 방식으로 공급 손실을 90%나 줄인 사례, 레드볼 익스프레스 작전. 당시는 말도 안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말이 되는 얘기죠.
전쟁의 기록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코왈스키 상사의 제안, 노동계층으로서의 트럭 운전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전장 현장의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진들을 게재했네요. 트럭 20대 이상 단체로 이송했을 때 이것을 보통 배치 작업이라고 보통 합니다. 피해보다 개별 트럭 단위로 이송하면 독일군의 타겟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장난 트럭 한 대가 나머지 트럭 19대를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수첩 기록은 개별 운송의 손실은 3%이고 20대 단위는 20%의 손실이 났었다. 개별 트럭에 짐이 실어지면 즉시 출발하라는 지시 외에는 없었다. 이 상사의 제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장교들한테 하고 나중에 아이젠하워까지 보고가 되는 그 과정이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소수의 의견, 사관학교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군사 매뉴얼도 안 배운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독일이 방어 진지를 꾸릴 시간을 우리가 너무 주게 되면은 우리 피해가 더 늘어나니까 빨리 현장에 보급 창에다가 빨리 이 보급품을 전달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간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이 여기에 실려지면 이렇게 대기하지 말고 바로바로 출발해라. 그리고 보급창까지 가는 길에 상황에 따라서 빨리 달리기도 하고 늦게 달리기도 하고 알아서 운전해서 잘 가라. 이런 것들은 표준 절차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다. 단체 수송대보다 다 빨리 보급기지에 도착했다. 피해도 거의 없이요. 독일 전투기들은 분산되어 움직이는 수송 트럭을 감당할 수 없었다. 또 비행기 연료도 다 떨어져 가니까 한 대 폭파하자고 공중을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20대가 한꺼번에 가면은 아주 좋은 공격 타겟이 되고 앞에 선두 트럭을 폭발을 해버리면은 뒤에 있는 차들은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지연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물류가 전투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시간차 운송 프로토콜이 공식 매뉴얼이 되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생산 공정도 이와 다를 게 없다. 한꺼번에 많이 처리하면 원가 절감이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원가가 절감이 안 되는 거고 적체가 되고 제공품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재고가 늘고 원가는 더 올라가는 게 생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약이론을 경영을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제약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좀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브루킹스 석자, 원전 건조지역 등 모호, 팩트시트 불시 경고, 제가 우려했던 내용이 결국 기사화됐네요. 이지성 뉴데일리 11월 15일입니다. 트럼프 먼저 예스라고 말한 뒤 세부사항 논의. 트럼프 원잠 핵잠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통일하자고 그런 것 같은데 합의서 상업적 이익 발생할 것으로 봐. 정부 발표와 달라 불확실성 우려 커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서 원잠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전 건조의 시기와 장소, 원잠 원료로 사용될 저농축 우라늄 확보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이 팩트시트에 빠진 것을 두고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앤드류 이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자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된 것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원잠 합의의 상업적 및 안보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의 문을 열었지만 높은 비용, 중국, 북한의 견제와 같은 강력한 영내 반응, 핵 확산 금지 조약 관련 고려사항 등을 감안해가며 그 열린 문을 얼마나 신속히 파고들지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은 한국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주 905엔 약세 이익 확정 매도 지지통신 경제부 11월 14일입니다. 14일 도쿄 증시는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이익 확정 매도가 우세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의 종목은 비교적 높은 감도 의식되어 하락률이 커져 니케이 평균 주가는 한때 전일 대비 1000엔 이상 내리기도 했다. 종가는 905엔 30전 하락한 5376엔 53전. 13일에 미국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고관의 발언을 받아 추가 금리 인하 관측이 후퇴.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미국 주요 주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흐름을 이어받아 14일 도쿄 시장에서도 폭넓은 업종이 팔렸다. 한편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 등의 내수주는 매수되었다. 시장에서는 니케이 평균은 고비의 5만행을 밑돌지 않고 바닥이 단단한 인상을 가졌다. 대기업 증권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니케이가 대기업 그 상징인 거로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이버에서 가져온 니케이 225 5376엔 53전 여기 나와 있는 하고 똑같죠? 똑같게 나와 있네요. 매일경제 사흘이나 느린 재정적자 뉴스로 제가 제목을 했는데 제가 11월 13일자 중앙일보 일본판을 11월 14일에 한국 재정적자 9월 100조엔 돌파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확대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100조가 적자래지만은 요거는 일반 회계까지 얘기할 때 63조 7천 억 원이 그 적자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적자가 한 37억엔, 36억엔 정도, 6조 원 정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일경제는 내수부진 벗어나고 있다지만 나라살림 적자 100조 돌파 어쩌나. 신유경 기자가 11월 16일 오늘 아침 7시 30분에 보도한 겁니다. 소비 쿠폰으로 확장재정 정책, 소비심리 회복 역량은 전적, 관리재정 수지 적자 역대 2위. 이 경제, 매일경제라고 그러면 경제 뉴스들이 이런 뉴스들을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나 뉴스를 낸 매일경제로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한국 언론 관제 통제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왜냐? 중앙일보 일본판에서 3일 전에 이미 뉴스를 내버렸죠. 그러니 우리나라 뉴스를 만 봐가지고는 그 선전선동에 휘몰리니까 객관성, 아까 그 이시바 총리의 얘기한 대로 그 관용이라든지 또 분단 이런 거보다는 좀 폭넓게 그런 관용을 정신을 위해서도 일본 그 재팬, 야후 재팬 뉴스도 좀 보고 또 미국 야후 뉴스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은 좀 객관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가 오히려 선전성동에 이용을 하고
잘 선택해서 봐야지 유튜브가 더 위험스럽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2028년 한국, 미국 51번째 주가 되는 해라고 제가 여러 번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말자라고 매국적인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 이번에 또 나온 내용이 영문공시 내년 5월부터 확대 적용 MSCI 선진지수 편입에 한 걸음. 김남균 서울경제 11월 16일 오후 12시입니다.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 전 주요 경영 상황으로 공시 항목 확대, 재무제표도 영문으로 이제 손익계산서, 대차대제표 뭐 이런 것도 이제 영문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앞서 MSCI 한국 영문 공시 미흡 지적, 주주총회 임시보수 공시도 강화, 자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만 의무가 적용됐던 영문 공시가 내년 5월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소액 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임원 보수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공시 투명성 관련 제도적 개선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영문공시 의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부과되었으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MSCI는 올 6월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영문공시와 관련한 정보 흐름 부분에서 한국의 개선 필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른 영문고시 적용 상장사는 기존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코스피 전체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는 2028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내년 6월 발표되는 지수 편입 후보군의 관찰 대상국에 올라야 한다. 한국은 올 6월 관찰 대상 리스트에 오르지 못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문으로 계정도 익혀야 되고 공부도 좀 사실 해야 될 겁니다. 뭐 국문도 같이 나올려는지 당연히 나오겠지만은 이게 다 그 외국 자본들이 손쉽게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 맞춰가지고 금융시장이 개방된 입장에서 왜 영어로 안 하냐? 너희들이 무슨 폭비하냐? 영문으로 좀 해라. 여기 뭐 서구야 뭐 당연히 영문으로 하는 것들도 많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벌써 일부 기업은 뭐 소기업이라도 미국에 있는 자회사 이런 데는 달러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폐 단위. 그런 것도 좀 봤어요. 민생 쿠폰에 매출 올랐지만 코스피 불장에선 소외된 유통주 박영덕 매일경제에서 11월 16일입니다. 요 기사 쪽 종목으로 현대백화점은 2.57%가 내려갔고 롯데쇼핑은 1.53%가 상승했고 신세계는 0.69%가 하락했고 이마트는 0.13%가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연초 대비 76%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통주는 상승률을 밑돌았다. 민생 쿠폰 소비심리 진작이 부족이다. 업계 연말 산타밸리 기대감 해가지고 여기 코스피 상승률은 76.19%였는데 BGF 리테일 8.37%, 이마트 27%, GS 리테일 28%, 현대홈쇼핑 29.4%, 롯데쇼핑 39.1%, 신세계 65.7%, 현대백화점 98.6%나 크게 현대백화점이 크게 올리고 신세계
백화점 쪽은 크게 올랐고 약간 중저가 그 유통은 좀 크게 많이 올랐네요. 편의점들도 그래도 좀 오르긴 올랐네요. BGF 리테일만 조금 많이 안 오른 것 같습니다. 중국 70년 만에 최대 금발견 보고 예수스 마투라나 유로뉴스입니다. 11월 14일 중국 천연자원부는 금요일에 다둥구 매장지의 발견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1949년 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이 나라에서 보고된 단일금 발견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관리들은 이 부지에 약 258만 6천 톤의 광석이 매장되어 있으며 평균 등급은 톤당 0.56g이며 약 1444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가격으로 볼 때 그 금의 가치는 1660억 유로 이상입니다. 올해 금은 킬로그램당 11만 5천 유로로 이상의 거래되며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초대형이지만 낮은 등급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미 초기 경제성 평가는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 장소가 라오닝성 동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외에는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아 제한적인 공개 배경에 대한 전략적 고려사항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